안녕하세요. 아르고신이의 벨쌤. 군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오늘은 훈쌤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예비 신부 이방현 씨 실종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신도 못 찾았고 현재까지도 종족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개요로 들어가 보죠. 사건 개요는 이제 2009년에 이 이방현 씨가 원래 제주도 출신이셨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치위생사로 이제 일을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분이 2009년에 한 이제 교회에서 이제 32살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한 4년 정도를 만났어요. 4년 정도를 만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나가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쵸. 네, 그쵸. 나이가.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만난 장소가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치. 서로 간에 믿음이라는 게 좀 좀 더 빨리, 가치관이나 네, 이런 것도 그쵸. 잘 맞았을 테고. 가장 그리고 또 빨리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부모님도 서로 뵙겠네 그러면. 부모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그 음. 남자 쪽에서 이제 자신의 소개를 이제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를 나왔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MBA 과정도 밟았고 또한 자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다 보니 본인은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남자 쪽에서는 좀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하자고, 예, 그쵸. 이제 국내에서 치르지 않고, 이제 부모님, 그 남자 측의 부모님이 계신 미국을 가서 그쪽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이제 가자라는 어떤 구체적인 약간의 로망 좋다.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사실 이방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고향도 제주도고, 또한 부모님들도 다 제주도에 계신데 어렵게 또 지내고 계시고 하다 보니, 본인은 사실 섣불리 이걸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아예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살자? 그쵸 거기서 이제 지내자라는 그건 얘기가 어렵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남자 측에선 부모님께서 좀 반대가 심하니까 빨리 좀 결혼을 서둘러서 자기네 부모님이?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빨리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푸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여자 이방현 씨도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알리죠. 자기는 이렇게 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떠나게 되겠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이제 하나둘씩 하게 시작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다가도 자기네 결혼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주변 반응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호화롭고, 그리고 그런 남자 쪽에 그런 이제 집안, 부자의 뭐 재력 있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결혼 잘하네. 그치. 또 지내는 곳이 사실 미국이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닌 뭐 환상이 있죠. 그쵸. 그런 로망들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현 씨는 이 남자하고 이제 출국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렸죠.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것이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결혼 준비도 하고 그쪽에 가서 이제 결혼 진행을 하고 뭐 유럽 여행 뭐 이런 거 신혼여행까지 다 이렇게 됐을 경우엔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쪽 이방현 씨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다 정리하게 됐고 전세 보증금도 빼고 가지고 있던 뭐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가족들은 미국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은 거구나. 그쵸. 참여를 못했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럼 마음 정말 안 좋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도 어디로 갔다 왔는지도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었고 또 결혼식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거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나게 됐는데
이제 평소에는 사실 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항상 상황도 물어보고 했던 그런 효녀였는데 이제 연락이 이렇게 끊겨버린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뭔가 조금씩 의아하다. 그쵸? 예, 문제가 되기 시작하다라는 걸 인지했고 그치, 뭐 80년대도 아니고. 그쵸? 연락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니까요. 근데 이제 휴대번호도 전화도 이제 해지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연락을 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국했는지 확인해야죠. 그쵸. 그래서 우선은 출국 확인부터 했지만, 예정되어 있던 그 날짜에 전혀 출국한 기록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다 한국에 있네, 보니까 그럼. 우선은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 뒤에 행적이 이제 전혀 밝혀진 게 생활 없어요. 반응이 네, 생활 반응은 없었고. 다만, 이 여자 이방현 씨의 카드로, 뭐 유흥 쪽으로, 그쵸? 유흥 쪽으로? 예, 뭐, 클럽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쪽에 사용된 기록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슬슬 이제 빡침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쫓아가 본 결과, 뭐, CCTV 같은 것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예,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한 거를 알게 되었고. 신랑은 아니에요? 예비 신랑? 그쵸,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게 됐고, 했지만, 이제 남자 쪽에서는 출국을 하기로 한 날, 당일날 그 새벽에 이제 둘이 다툼이 있었고, 헤어졌다? 그쵸, 헤어졌다기보다는 이 여자분이 이제 화가 나서, 나갔는데 잠수 탔다? 네, 나가버렸다. 그래서 뭐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휴대번호는 왜 바꿨느냐? 이 남자도 자기 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그거는 그냥 헤어진 연인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다고. 그쵸, 충분히 뭐. 결혼 파혼이면 휴대폰 번호 바꿀 수 있어. 맞아.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들어줄 수가 있네, 그죠? 그 타이밍이 네. 묘하다. 출국하기로 한 날인데도. 이 남자는 이제 그 번호를 바꾼 과정에 있어서는 배경이 자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자신한테 연락이 올까봐 가족들이 막 추궁을 하는 게 싫어서 자기는 번호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행적을 그래서 이제 쫓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이방현 씨의 그 전세 보증금 뭐 받은 현금 뭐 7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용했었어요. 썼던 것들이 밝혀지게 됐고 그 당시 이방현 씨를 만나고 있던 그 과정에서도 4명의 여자를 이제 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다들 근데 이제 이 남자의 그 스펙이 워낙에 좋게 포장이 그것도 불하겠네. 그쵸. 그거 다 이제 거짓말하는 게 털려 야, 나왔어요. 4년을 속인 거야? 이방현 씨는 4년을 속았고 이제 정말 사람들도 정성스러운 사이코다. 대기업 다니는 여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 남자의 여자친구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해외여행도 갔다 왔어요. 이방현 씨를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도. 근데 전혀 이제 이방현 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이 여자는. 와, 동시에 4명을 사귀는데 한 명한테도 안 걸릴 수가 있나? 그렇죠. 4명. 그런데 유흥까지 그랬죠. 했어요? 그쵸, 유흥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뭐 클럽에서 만난 사람도 있었고,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만나서 알게 됐고,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현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이제 추궁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쵸, 알 수 없고, 그때 나간 게 끝이다라고는 했지만,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야지, 근데. 알리바이는 성립될 수가 없었죠. 그 새벽에. 그죠? 난 잤다. 잤다. 헤어지고. 나갔으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날 새벽에 렌트카를 대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렌트를 한 기록이 있었는데 48km 정도의 그 이제 이동 거리가 있었어요. 주행 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본인은 이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적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지만 그 주행 거리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주행 거리는 20k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남자는 이제 핵칼을 산 것이 이제 밝혀져요. 근데 이 아직까지 비자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핵칼은 왜 샀느냐? 이제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럴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사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밝힌 그 이방현 씨의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버렸느냐? 다 치워버렸는데. 파혼했으니까 치웠다 그러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부모님한테 이제 걸리면 혼날까봐 아. 예, 이 여자를 아직 부모님한테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에 반대가 심했다. 그건 사실이야? 아니죠. 이제 아버지는 그 남자의 아버지는 폐품을 모어서 그날 이렇게 예, 아무것도 사실은- 진실이 없네. 그죠. 전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 결국에는 이 남자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런 범죄는 범죄는 성립. 그쵸 성립이 되지만 아, 이제 그 과정에서 살인이나. 그쵸 검찰이 이제 검사가 구형을 외치긴 하죠. 이제 살인죄를 근데 인정이 안 되구나. 근데 인정은 안 되죠. 인정은 안 되고 그 과정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방현 씨는 행적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그 출국 이후부터의 출국하기로 했던 그날 이후로의 종적은 전혀 아. 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피해자였다면 너무 주도 면밀하다. 그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트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살인의 목적으로 한 혼인빙자? 근데 항상 우리가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살인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다른 게 목적인데 결국 살인으로 목격자를 이제 제거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살인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유흥비를 탕진하고 마련하기 예. 위한 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뭐 이런 목적에서 만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일이 이제 커지니까. 깊어지니까 이제 결혼을 빙자해서 음. 결국은 이제 그 해외 출국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이 여자분을 이제 유도를 해서 근데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여자한테 부모님한테 네가 한 달 동안 연락이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 이제 왜냐면 말을 자기는 해놔라. 이제 미국에 살다 왔고 이랬으니까 잘 아니까 네. 그쪽 상황에 빠삭한 척 얘기했을 거 아니야. 지금은 택도 없지. 무슨 얘기야. 그쵸. 영상 통화하는 세상에. 맞아요. 그래서 하긴 이 사건은 벌써 12년이 흐른 사건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CCTV, 블랙박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의 진화 등이 그렇죠. 범죄를 예방하는데 많은, 필수한 네, 영향을 주고 있긴 해요.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핸드폰만 찾으면 우리 지금 범인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90%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사건이 아마 그때도 사실 왜 그렇게 되면 단순 가출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근데 파혼을 한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을 한다 해도 이거 탓을 하거나 무작정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파혼을 하면 내가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 부모님, 상대 부모님 다 인사시키고 준비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임팩트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갑자기 바꾼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맥락적으로는 그쵸. 이해가 이해는 되는 가능해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초동 이제 수사부터가 예, 애초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쵸 이미. 맞아 이미 지난 상황이다 보니 아쉽네요. 예 그렇게 아무튼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는 걸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예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제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지면 미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 사법기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이와 비슷한 사기나 아니면 이러한 사건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사건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사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